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 연방의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마크 저커버가 맨날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사실 그런데 별다른 이슈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상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에서는 또 의외로 뜨거운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 거래 온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페이스북을 심하게 질타한 의원도 있었고요. 또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 마크 저커버그 CEO의 이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이 클로즈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최악의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한 그런 답변도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 전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이번 아주 심각한 그런 청문회였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오갔고 마크 저커버그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 변화가 좀 예상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절대로 댓글 올리는 것은 시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연방상원 청문회 조용히 비교적 그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렇습니다. 연방하원 청문회는 이제 어제 끝났고요. 연방상원 청문회는 그제 끝났는데, 이 연방상원 청문회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항상 티셔츠 차림이었던 주커버그가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것만으로도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는데 사실은 그거밖에 없었죠. 양복 입고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뭐 I'm sorry 뭐 이런 얘기했다는 것 정도였고요. 별다른 알맹이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연방하원 청문회는 아무래도 연방상원은 주커버그가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에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만으로도 한두 마디 말만으로도 화제가 됐지만, 연방하원은 이제 이틀째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까지 뭐 양복 입은 게 화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방하원에서는 상원보다는 좀 더 이 날카로운 추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문제점 내지는 궁금한 점 등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또 대답하면서 마크 주커버그 CEO가 밝힌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방하원 청문회는 연방상원 청문회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선두주자였던 페이스북의 사회적인 책무 등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결국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도 나왔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페이스북이 지금 누리는 것에 비해서 과연 자신들의 어떤 그 의무,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퀘스천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방하원 어제 그 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들이 페이스북의 어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요. 역시 그 수익 창출에만 급급하고 돈 버는 데 급급하고 사회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곳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 의원이죠. 애나 애슈 의원이 주커버그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개인정보, 많은 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 주커버그 본인의 그 정보도 혹시 유출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커버그 CEO도 자신의 정보도 유출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페이스북 CEO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애나 애슈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의원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기가 그 페이스북 헤드쿼터가 있는 멜로파크 부근에 거주하는 헌법학자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대리 질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런 이제 헌법적인 그 가치에 입각한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렉 월든 오레곤 그 연방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할 때는 페이스북의 경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성공 스토리다, 석세스 스토리다 얘기하면서 일단 경위를 표했고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이 누리는 성공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다 얘기했고요. 혹시 페이스북이 너무 빨리 전진하느라고 많은 것을 어긴 것은 아닌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은 아닌지, 또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연방하원 의원 프랭크 펠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또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문회를 열어서 주커버그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끝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청문회일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 규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 연방하원 청문회는 연방 상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문회를 통해서 뭐 바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건 좀 무리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좀 자문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은 점이죠. 충분히 네.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 안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RKTV 3700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 같이 이제 보고 듣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좀 질문을 주시고 댓글도 주셨는데 우선 궁금한데 왜 3700을 넣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주소가 3700 윌셔라 이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오늘 내일 사이에 RKTV 1540으로 검색을 하면 될 수 있게끔 바로 고치겠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하고요. 바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는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요. 바로 또 그분이 지금 다시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방금 또 보내주신 분은 시카고입니다. 여기는 시카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 주영석 기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마크 저커버그 CEO로부터 이제 지금 뭐 페이스북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보가 유출돼서 뭐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테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어서 굉장히 좀 흥미를 끄는데요. 이 마크 주커버그의 이 발언은 인디애나 연방하원 의원이죠. 수전 브룩스 하원 의원의 테러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전 브룩스 연방하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고요. 테러범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교신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페이스북에서 서로 이제 채팅을 하면서 교신을 하고, 또 테러범들을 모집할 때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테러범들이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의 어떤 그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커버그가 대답을 했는데 200여 명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페이스북이 200여 명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새로운 사실이었고요. 30개국의 언어 능력을 지닌 테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뭐 테러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30개국 언어 능력을 지닌 테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고, AI 인공지능 도구들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글쎄요, 이게 200여 명 정도로 해서 어떻게 다 감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북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테러와 관련됐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의 채팅을 아마 이쪽에서는 감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테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데이빗 맥켈리 웨스트 버지니아 연방하원 의원은 추가적으로 이 마약 거래의 온상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아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악의 그 마약 확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강한 중독성의 그 약품들을 살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접촉하면서 그런 이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 또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커버그 당신은 이런 게시물들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언제 내리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커버그는 테러도 그렇고 이런 뭐 마약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SNS 그 페이스북 그 포스팅 중에서 특정의 어떤 문제 있는 게시물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커버그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AI를 지금 개발한다는 얘기를 강조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지금 넘어설 만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주커버그 CEO의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 내용은요, 사실은 좀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해요.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 지금 페이스북에 22억 명 가입자가 있습니다. 22억 명이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그 테러 문제, 뭐 마약 문제, 최근에 이 페이스북과 관련된 뭐 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방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주커버그도 어떠한 답변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AI를 활용한다는 게 결국 감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감시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뭐 차단을 하든지 그것을 적발을 해서 뭐 체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은 페이스북이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페이스북 스스로 이런 AI 같은 것을 동원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테러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 마약이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써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유라든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페이스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SNS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실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그 기능이 상실이 되고 그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테러라든가 뭐 마약 거래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방치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연방하원의원, 연방상원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담당해야 될 그런 그 쪽에서 이 질문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페이스북을 SNS를 제대로 과연 이해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의심도 많이 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진 않다. 이 주커버그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최고의 승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걱정을 본인이 많이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페이스북을 문 닫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의원들의 수준이 페이스북을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커버그가 여유 있게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이게 과연 앞으로 주커버그가 지금과 같은 어떤 파워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대로 키워나갈지 아니면 더 괴물스러운 페이스북을 만들지 뭐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고 또 규제를 외부에서 하게 될 때 과연 그런 규제가 우리의 SNS 인터넷을 더 좋게 만들지 더 안 좋게 만들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스럽고 많은 의문점을 드게 하는 어떤 답이 나오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만들게 하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찾아야죠. 찾아야 되죠. 페이스북도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런 것을 하게 만든 결국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페이스북 지금 댓글 올리신 분도 보니까 어떤 분은 저는 몇 년 전에 페이스북 하려다가 너무 개인정보 이것저것 올리라는 게 많아서 안 했어요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그 SNS의 어떤 시초는 잘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앞으로 그냥 개인정보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큐어하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그런 기능을 갖도록 이 변화를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요즘은 페이스북이 어른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뭐 인스타그램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 또 주커버가 인수해가지고요. 페이스북 거죠. 그 똑같이 될까봐 걱정인데 여하튼 이제 젊은이들은 글로 많이 가나 봐요. 네. 네. 자, 잠깐 가지 마시고요. 지금 댓글 올라오신 분 중에 하나가 주커버그, 저커버그 발음이 좀 다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밥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저 지난번에 리스를 리즈라고 제가 발음했나 봐요.
댓글로 혼났거든요. 네. 네, 주커버그, 저커버그 독일식 영어식으로 좀 발음이 좀 발음도 틀린데. 틀리고 있고요. 네. 그건 마치 옛날에 한국에서 언젠가 그 오렌지를 뭐 오렌지라고 해야 된다는데 네. 그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네. 듣는 귀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아 발음을 뭐 에 발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네. 또 한국은 아 발음을 그냥 아 그대로 쓰잖아요. 네. 이 영어식 발음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든다면 그걸 영어식으로 하려면 너무 나가지는 마십시다. 네. 여하튼 이제 미국 뉴스를 들으면 뭐 저커버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더 가깝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댓글을 보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석 네, 기자. 감사합니다.